우리 교재 57쪽이고, 그리고 나눠드렸던 프린트 몇 쪽입니까? 페이지 아마 60쪽 부분입니다. 60쪽, 프린트는 60쪽. 보시면 이제 대멸종과 큰 틀은 생물의 5대 멸종이 있었어요. 지질 시대를 근거하여 크게 5번의 큰 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 온도나 큰 이제 빙하기나 간빙기라고 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그 조건에 원인들이 있었겠죠. 그 원인들을 우리가 과거로는 가보지 않았겠지만 그거를 이제 여러 CO2의 농도의 변화랄지 등등등을 추적을 해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형태로 5번의 멸종 크게 생물들이 대거로 사라지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 멸종 사건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되게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중립국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막 CO2의 증가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전반적인 온도가 증가하는 지구온난화 사건 때문에 최근에도 뭐 하와이 산불 사건이랄지 엄청나게 많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고, 그게 이제 혹여라도 우리가 과거를 유추해 봤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기후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이 멸종 사건과 유사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탄소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임계점 이상을 넘어가 버린 것 같아.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에어컨을 틀지 않고 생활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나무를 계속 심어 제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큰 뭐 사건, 기후의 사건들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동일 과정의 법칙으로 해석한다 했었잖아요.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를 이제 유추해본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갔었을 때 사건을 통해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준비할 게 딱히 없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만약 지구가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환경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앨런 머스크도 열심히 파고 있고, 우주 뭐 와이파이도 막 달로 되게 하고 있는데 5번의 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크게 흐름을 봐보게 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멸종 사건에서 멸종 사건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연 선택설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가 왔었을 때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해가고, 만약 적응이 안 됐던 생물들은 이제 그 전에 번성했던 그 번성기가 끝나가 버렸겠죠. 적응 못하는 경우들. 근데 적응을 해간 형태들로 뭔가 점점 생물이 다양해지는 흐름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순화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기후변화나 그런 것들을 거듭하면서 생물은 점점 다양해지는 방향으로 생물 다양성, 종이 다양해지고 그 환경에 적응했던 다양성이 증가해가는 방향으로 흘러간 거지, 다양성이 감소해가는 방향으로 흘러간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그 흐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들었던 프린트를 보시면요. 자, 프린트의 첫 번째 대멸종에서 나와 있죠. 생물종이 사라지고 살아남은 종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들을 대멸종이라고 하고, 지질시대 동안 여러 생물종의 탄생과 번성과 멸종은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대에서부터 신생대까지를 통틀어서 봤었을 때 5번의 멸종 사건이 존재했었는데요. 그걸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고생대 때 총 3번, 그죠? 고생대 때 총 3번, 중생대 초기와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시작되는 그 흐름의 맨 마지막, 그게 5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물 종수가 다양해지다가 이런 식으로 한 번, 2번, 그러다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초기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나눠볼게요, 시대를. 여기가 이제 여기 이쪽이 Y축이 생물의 종수라고 합시다. 생물 종수라고 하면 그 종들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종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한번 종수가 감소되는 1차 대멸종,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2차 대멸종, 그리고 이렇게 또 한번 3차 대멸종. 이때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생대입니다. 오케이, 고생대에 총 3번의 멸종 사건이 있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중생대 시기에서부터 5번째 멸종 사건, 이때가 지금 5대 멸종, 맨 마지막 시기 5대 멸종 사건입니다. 5번 마지막 번에 존재하는 5대 멸종 사건, 그리고 중생대 초기에 이렇게 멸종이 생긴 4대 4번째 멸종 사건,
이렇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생대 때는 전반적으로 세 번의 이제 대멸종의 징후들이 있었고요. 중생대는 중생대 초기와 중생대 말, 중생대에서부터 신생대로 넘어가는 현재 신생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 때쯤에 멸종 사건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때 고생대 말과 그 다음에 고생대 초에 고생대 말과 중생대를 여는 이 초입에 이 3대 멸종 사건이 가장 생물 종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죠. 그죠? 3대 멸종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세 번째 멸종 사건일 때, 3대 멸종 사건일 때, 자, 고생대 말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나타났었다고요? 대륙붕이 감소했다. 대륙붕이 감소하면서 대륙붕 감소로 왜 대륙붕이 감소했다고? 원인은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그지? 판기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 판기아가 점점점 고생대의 말기 이후에 점점점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해양 생물 종들이 적응하지 못한 그지? 해양 면적이 감소했는데 그때 적응하지 못한 해양 생물들이 대거 멸종이 되더라. 대거 멸종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멸종 사건. 그지? 어떤 거? 주로 삼엽충들. 맞죠? 오케이. 삼엽충이나 그래서 이제 중생대의 표준화서 중생대 형태들로 넘어가는 형태들이 생겼다. 그래서 고생대 대표적인 생물들이 삼엽충, 바다 쪽에 살고 있던 삼엽충이랄지. 삼엽충도 전체적으로 초기에 번성한 아이, 중기에 번성한 아이, 뭐 말기에 번성한 아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삼엽충이 많이 멸종하게 된 거고요. 바닷속 생물들에 해당하는 완종류들이랄지 필석들도 많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하고 여기 이 1차와 2차는요 거의 기후변화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이때와 이때는 1차와 2차는 크게 물론 이제 화산 폭발들도 존재해요. 왜냐면 화산 폭발이랄지 그때 막 조금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의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1차와 2차 때쯤에 1차와 2차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 편하게끔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주로 큰 멸종 사건인 3대 멸종과 5번째 멸종 사건의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사이사이의 특징들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멸종이 큰 사건, 제일 종수가 많이 감소된 해양생물이 많이 감소되는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3대 멸종 사건 있었고요. 5번째 멸종 사건은 거의 이제 중생대가 마무리돼서 칭생대가 시작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과거 5대 멸종 사건, 여기가 3차, 그 다음에 여기가 5차, 가장 큰 멸종이니까 이때가 5차 멸종이죠. 이때 5차가 멸종된, 그러니까 5대 멸종, 5번째 멸종 사건의 원인은 우리가 뭐로 보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원인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중생대는 거의 기후가 온난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거의 거대 파충류들이 많이 번성하면서 공룡들이 다양하게 번성하고 있었고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들 안에서도 각각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번성하고 있었던 파충류의 시대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못 잡게 됐냐 이렇게 보냐. 그래서 운석 충돌이나 소행성 충돌로 보고 있는 거죠. 소행성 충돌에 의해 그죠? 충돌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뭐 방사선도 유출됐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뜨거워진 지구가 생겼을 거고 그죠? 근데 이거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온도가 높아진 상태들이 번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들도 많이 불 다 없어졌을 거고 광합성 식물들 소행성 충돌면서 불바다가 됐겠죠. 광합성 식물들도 많이 타서 없어져 버렸을 거고 그래서 초식 공룡들이랄지 얘네들 초식 공룡들이 먹이를 먹지 못했을 거고 그죠? 생존하지 못했을 거고 얘네들에 의해서 육식 공룡들도 마찬가지 먹이 사슬의 흐름으로 번성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봐서 전반적으로 파충류들이 이렇게 흐름으로 멸종되어서 갔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전체를 흔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화산 폭발이랄지 이런 것들도 생겼겠죠. 화산 폭발. 우리 지구 내부의 에너지들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진, 그러니까 화산탄들을 많이 분출시키는 종류의 화산도 있고요.
화산진이나 화산탄들을 많이 분출시키는 형태의,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보면 뭐 순상화산, 뭐 종상화산, 용암이 흐르는 형태들 뭐 다양하게 뭐 모습들을 봤었을 건데요. 화산 폭발에 용암의 어떤 재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산진이나 화산 먼지들을 많이 분출시키는 형태도 있고, 또는 그것보다 훨씬 화산이 폭발하면서 CO2 대기 중에 CO2를 많이 방출시키는 형태의 화산들도 있어요. 오케이? 두 종류가 약간 다른데, 그래서 어떠한 종류들의 화산이 많이 번성했느냐는 건 그 당시의 기후 조건에 대기에 남아있는 빙하 코어 속, 그러니까 우리 혹시 빙하 알죠? 빙하는 일종의 얼음 퇴적층이에요. 그때 당시 과거의 대기 속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산화탄소나 꽃가루나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그것들이 쌓여서 얼음에 모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남극이나 우리 남극이나 북극에 우리 이제 뭐 세종기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연구진들이 과거의 기후 환경들을 연구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빙하가 저기 먼 산에서부터 쌓여져 가지고 모여서 이제 아래서부터 위로 싹 쌓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게 얼음 알갱이 안에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대기의 성분들을 포함시켜서 쌓여져서 만들어진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추출을 해요. 시추를 한다 해서 그냥 땅을 파는 거야. 두두두두 순서대로 파서 빙하를 시추한다는 게, 이렇게 빙하들을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쭉 그냥 원통형으로 뽑아서 빼가지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여기 빙하 코어, 이제 약간의 물방울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빙하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빙하 코어 속에 잔존하고 있는 대기 성분주, 여기 안에 혹시 어떤 꽃가루들이 있었는지, 여기 안에 혹시 여기 이 공간 안에 뭐 CO2의 함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O2의 함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기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CO2 함량들을 점차적으로 누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 년 전까지는 CO2가 농도가 높았던 시대였구나, 또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몇만 년 전까지는 CO2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걸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다 누적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환경으로 가보지 않았더라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 이 빙하코어 연구를 통해 CO2의 함량 변화를, 과거 속 CO2의 함량 변화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오케이?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떠한 화산이 그 당시에 주로 분출됐었겠구나. 그리고 화산이 분출될 때 폭발되어 나오는 용암의 종류, 용암들이 어떤 걸 갖고 있냐, 어떠한 성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주로 많은 먼지를 내보내는 형태의 화산이냐. 오케이? 그러게 되면 그 화산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시기다라고 하면 대기 중에 자외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화산진들,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화산진들, 화산탄들이 많이 커버를 쳐버리죠.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급격히 감소돼 버리는 환경으로 올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빛에너지가 오면서 그 빛에너지로부터 양분들을 공급받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kom컴해진 형태의 환경으로 빛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화산진과 화산탄이 많으면, 그러면 이런 화산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제 지구 온도가 하강한 형태로 감지가 되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는 거고요. 또는 어떤 화산이 또 활동하냐에 따라서 그 화산은 그 용암들의 성분 안에 조금 물러. 그러니까 용암의 성분들이 약간 어떤 암석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성분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분출했을 때는 오히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대기를 많이 방출시킨 형태의 화산이야.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때 그 화산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시킨 형태의 화산, 용암들이 분출되면서 화산진들이나 화산탄보다 화산진은 좀 적고, 화산 먼지들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들은 좀 적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미세먼지는 적은데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뿜어냈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실기체잖아요. 이제 적당하게 쓰면 지구를 보온해줄 수 있는 기체지만 적당하지 않고 더 오버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형태니까 기온이 상승되는, 지구의 온도가 상승돼 버리는 이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화산 활동을 주로 했냐에 따라서 약간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5차 멸종 때는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되는 형태의 화산 활동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 얘네들이 엄청나게 큰 온도의 변화, 그거 엄청나게 높은 그 지구 온도의 증가 때문에 거기에 버티지 못했던 파충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멸종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온의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포유류들이 차츰 적응을 하면서, 그죠? 이제 포유류가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중생대 말기 때쯤에 털이 좀 존재하고, 그죠? 그런 형태들의 생물들이 출현을 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환경에 출몰이 됐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았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이제 버티지 못한 아이들,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제 멸종하게 되는 거고 많이 죽게 되는 거고, 버텨서 적응해냈던 애들은 살아남아서 그 다음 시대를 열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자, 고생대 때는 크게 3번의 멸종 사건이 있었고요. 고생대, 중생대는 초기에 한 번, 말기에, 신생대를 열 때 한 번, 이렇게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에 존재해서 이렇게 5대 멸종 사건이 존재한다라고 시대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초기 파충류들이 이제 온도가, 이때도 마찬가지 화산 활동들이 초반에 있었을 거야. 근데 초기 파충류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사건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파충류의 멸종. 그래서 그때 적응했던 조금 더 골격 구조가 더 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 변원에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생물들이 번성해서 거의 공룡의 시대를 주로 많이 열다가, 그죠? 그리고 바닷속에도 물론 생물은 존재했었을 때야, 중생대 때. 오케이.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3차 멸종과 5차 멸종을 먼저 흐름을 잡고요. 그죠? 그리고 4차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봤고요. 1차와 2차 고생대 때 생물들이 약간 생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이 두 개의 1차와 2차 멸종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 여러분 프린트 한번 봐봐요. 61쪽 프린트해 보시면, 자, 61쪽 프린트 한번 봐보시면 거기 보니까 1차는 자 지금 뭐 빙하 코어 안에 들어있는 O2나 CO2의 함량을 측정을 한 거야. 자, 아래쪽에 나와 있어. 그 여기 중간쯤에 1차, 그죠? 고생대 1차의 사건의 원인으로는 기온 저하 때문에 그때 당시 적응하지 못했던 초기 삼엽충에 큰 피해를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빙하가 확장되면서 자, 그러니까 굉장히 추워진 시기가 온 거야. 추워진 시기가, 빙하가 확장되고, 그래서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하강하고 기온이 저하되는, 오케이? 기온이 낮아지고, 그래서 낮아진 기온, 굉장히 낮아졌던 그 기온에 적응하지 못한 초기 파충류, 초기 삼엽충들이 많이 멸종되는 사건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삼엽충들이 많이 번성했죠. 한 종의 삼엽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삼엽충이 번성하다가 초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삼엽충들은 대거 멸종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온도에 적응할 수 있었던 삼엽충이 이제 중기 삼엽충들이 많이 번성합니다. 실제 고생대는 뭐 캄브리아기, 뭐 오르도비스기, 뭐 대봉기, 그 세부적인 시기로 막 나누는데요. 혹시 학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료를 혹시 주셨다라고 하면 제게 좀 요구를 하시면 지구과학 원 수준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제가 다 시험 대비 때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워야 될 수도 있어요. 세부적으로 학습지 내용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때는 이렇게 바닷속의 생물들이 많이 번성했었어. 그죠? 고생대 때 적응해냈던 중기 삼엽충들, 그죠? 중기 삼엽충들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완종류들은 초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때 많이 죽었어. 완종류는 초기에 번성하다가 완종류 또한 이 1차 멸종 사건 때 많이 죽게 돼버리는 거고요. 1차.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 살고 있는 어류의 선배들인 뭐 갑주어랄지 등등등 단단한 형태를 가진 채로 적응을 하다가 2차 멸종 사건은 마찬가지, 기온의 하강 때문에, 그 기온의 하강과, 자, 그 다음에 해양 무산소화가 생겼어요. 그죠? 해양의 무산소화, 물속에 산소들이 급격히 감소해버리는 무산소화 사건이 좀 생깁니다. 오케이? 선생님 전반적으로 고생대 때는 이제 성캄브리아대 때 번성했던 그 바닷속 생물도 있었잖아요. 시아노박테리아, 걔는 광합성 생물이니까. 그러면 그 광합성 생물인 산소를 많이 뿜어냈었을 거고 산소의 양이 많았었을 것 같은데, 이제 산소의 양이 많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조건의 생물들이 번성했겠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가보지 않아서 빙하 코어 속에 있는 이 방사성 O2의 함량의 감소 변화를 확인해봤어요. 증가냐 감소냐. 오케이? 그럴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 바닷속에 갑자기 이제 뭐 산소의 함량이 감소되는 그 시점이 오더라는 거야. 데이터를 분석해봤을 때. 그래서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적응해냈던 다른 물속 생물들 있죠. 오케이? 왜냐면 물속에도 산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산소로부터 쇠포흡을 하고 살고 있는 생물들이 나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건데 해양에 산소가 감소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산소가 공급돼서 내가 산소 마시고 에너지 만들고 버틸 수 있는 그 생물들이 존재했었을 건데 그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감소가 돼버렸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또 기온 저하도 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온 저하랄지 해양의 무산소화 조건 때문에 2차 멸종 사건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산호나 어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적응했던 얘네들이 대거 멸종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삼엽충에 또 큰 피해라고 하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조건에서 적응하지 못한 삼엽충의 큰 피해라는 거야. 선생님 이때도 삼엽충이 죽었고요. 저 때도 삼엽충이 죽었으면 여기도 삼엽충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던 삼엽충들이 죽게 되는 거고 이 3차 멸종 사건이 가장 큰 이제 해양 생물들이 대거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는 해양 무산소화 조건과 기온 저하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해양 생물들, 중기 삼엽충들이랄지, 그치? 어류나 또는 산호들이 대거 죽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산호나 어류, 이렇게 산호와 어류들 그리고 중기 이제 말기쯤에 해당하는 중기 번성했던 삼엽충들이 대거 피해를 입게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시면 됐고 3차 때는 아까 그 대부분 해양 면적이 감소되고 3차 대멸종 때 해양 면적이 감소될 때 자,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되고 그죠? 중기 때 나름 조금씩 좀 더 멀어질 거잖아요. 근데 판게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밑에는 멘틀들이 대류되면서 그 밑에 판가판의 경계에서 화산 분출이랄지 등등등의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화산 분출 사건도 생겨요. 3차 멸종대 기억하실 건. 오케이? 화산 분출이랄지 등등등이 생기는데 그때의 화산 분출은 어떻게 CO2 대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화산 분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올라갔던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3차 멸종 사건은 온도가 올라갔던 상황이다 라고 그 드렸던 프린트의 내용 정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있잖아요.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판게아가 형성되고 해양생물의 서식지가 급감하고 판들이 뒤틀리면서 당연히 뭐가 많이 했었을 거고 이제 화산활동이랄지 그지? 지구에 뭐 이렇게 지진이랄지 등등이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온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규모 화산 폭발로 극단적인 온난화, 그죠? 지구 온난화가 유발돼서 온도가 높은 사건이었고요. 삼엽충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이 많이 멸종하게 됐고요. 그죠? 4차 때 이제 중생대 초기에 판게아가 점점 분리되고, 그러니까 온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판게아가 분리되고 화산활동하고 완종류나 해양 파충류, 그죠? 물속의 초기 파충류들이 많이 멸종하게 된 사건. 그래서 이 4차 멸종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온난화됐던 모든 그 엄청난 화산 폭발들이 좀 더디어지고 나서 이제 전반적인 온난한 온도 조건이 유지가 되고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육지 위로도 다양한 파충류들이 번성하고 있다가 이때 신생대 초기가 열어질 때쯤 중생대 거의 마지막 시대의 부분에서 어떤 형태가 생겨서 소형성 충돌에 의한 막 여러 개의 뒤틀린 온도의 증가로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화산이 폭발되고 등등등에 의해서 대형 파충류 그리고 공룡들이 멸종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5대 멸종 사건에서는 자 이때도 마찬가지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공룡들은 어때요? 여기 공룡들이 대부분 온난화 온도 조건이었잖아요. 온난화 온도 조건에서 나름 버티고 있었던 거기에 나름 큰 온도 변화를 많이 겪지 않았던 형태였었는데 이때 5대 멸종대 폭발됐던 그 화산의 종류들은 분석을 해봤더니 자 화산진을 많이 만든 형태였어. 화산진.
오히려 CO2를 많이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산진을 많이 분포시키는, 화산진과 화산재들을 많이 분포시킬 수 있는 형태의 화산의 활동들 때문에 이때는 기온이 급격히 5대 멸종 사건 때는 기온이 급격히 감소가 되는 형태였을 거다라고 보는 거야. 짙은 이산화탄소 되기 때문에, 짙은 뭐 화산진 때문에 뭐가 뭐 이렇게 뭐 태양빛도 많이 못 들어오고, 그지? 그래서 엄청나게 온도의 감소가 오기 때문에 그 온도 감소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변연동물들, 파충류들은 대거 멸종하게 되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급격히 하강된 기온의 하강이 유발되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대거 공룡들은 멸종하게 됐을 거다라고요. 그 나눠졌던 프린트에 어떻게 그 사건 이후에 기온이 하강되어 있는 상태냐, 기온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냐, 기온이 또 하강되어 있는 상태냐라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 흐름들을 헷갈리지 않게끔 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 종류의 화산 활동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온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화산이 폭발했다고 해서 무조건 온도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화산의 폭발이냐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고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크게 5대 멸종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겨서 전체를 설명해 드렸으니까 62쪽, 프린트 62쪽 지금 한번 채워줘 보십시오. 채워줘 보십시오. 62쪽. 자, 여기 프린트. 당연히 나머지 거는 숙제겠죠. 프린트 숙제겠죠. 나머지 거. 제가 독사를 65쪽까지 해드렸나요? 네네, 65쪽까지 숙제가 되겠고요. 자, 62쪽만 확인해보고 63, 64, 65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신다 생각하셔서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첫 번째, 멸종할 수 있겠죠. 다른 집단과 경쟁해서 환경이 변하면 멸종이 가능하고 급격히 생물종의 수가 감소되는 거죠. 대멸종이니까. 자, 1-1번에 5X 되겠습니다. 자, 지지세 동안 생물 멸종은 5번. 많은 생물종이 한꺼번에 멸종하는 걸 말하는 거고, 고생대 말기에 일어난 생물의 대멸종의 원인은, 자, 고생대 말이야. 소행성 충돌은 언제 나타났어? 5번째지. 그죠? 3차 멸종 때는 소행성 충돌은 아니야. 이제 해양 면적이 감소되면서가 원인이야. X야. 자, 1-2번에 자, 뚝 떨어진 부분하고 그다음 뚝 떨어진 부분이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여가 3차, 여가 5차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돼. 그리고 그 사이에 고생대는 1차, 2차 있었고 중생대 쪽에 또 4차가 한 번 있는 거고. 그래서 외워버려. 자, 그래서 A부터 C 사이에 해양 생물이 가장 많이 멸종한 것은 언제다? A시기 말. 그쵸? A시기 말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해양 생물과 육상 생물 중, 식물 중 지질세를 구분하는 데 더 유용한 건 해양 생물이 되겠죠. 해양 생물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대거 나누고 있습니다. 고생대 말과 중생대의 시작으로. 자, 다음 1-3번에 수륙 분포의 변화와 해수면의 높이 변화, 그리고 소행성 충돌 등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인으로 잡고 있죠. 그죠? 수륙 분포의 변화, 해수면의 높이 변화. 해수면 높이 변화는 당연히 기온과도 상관이 있겠죠. 기온이 상승했냐, 기온이 하강했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당연히 화산 폭발이랄지 등등의 영향도 있을 거고, 소행성 충돌이 지구의 급격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1-4번 가는 고생대 말은 판개 형성 때문에, 나는 소행성 충돌 때문에. 맞죠? 처음에 고생대 말은 판개 형성 때문에, 나는 중생대 말이기 때문에, 중생대 말은 소행성 충돌 때문에. 자, 2번에 고생대 말 3중의 멸종, 중생대 공룡이 번성, 중생대 말의 공룡이 멸종. 자, 그리고 신생대 포유류의 번성으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점점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는 전반적인 CO2 농도나 등등등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물이 대거 멸종들을 맞이하고 될 때 생물 다양성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 거지 단순화되는 방향이야. 그 환경이 처해졌을 때 거기에 적응할수록 생물종은 다양해졌다. 그래서 첫 번째 O, 두 번째 O, 세 번째 X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멸종이 일어났으며 이때의 대멸종의 이전보다 생물의 다양성은 증가한 겁니다.